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2023년 말에 정체됐지만 올해에는 다시 느린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최신의 쿼데이프 밸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주요 도시 전역에서 주택가치는 모니터링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분기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90만 5,070달러로 0.6% 증가했으며 11월 말 2.3%로 분기 주택가치 증가에서 하락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로토루와 6%, 타오랑과 33.3%로 12월 분기의 평균 주택가치 성장에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로는 오클랜드 1.9%와 웰링턴 2.4%, 크라이스처치 2.5%도 소량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QV 운영 매니저 제임스 윌슨은 현재의 시장 조건을 고려할 때 가치 추세가 얼마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면서 주택 가치가 다음 몇 달 동안 천천히 높아지고 가을로 이행되면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윌슨 매니저는 순이민 증가가 수요를 높이고 임대 시장에 압력을 가하며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이자 공제의 예상된 제도입도 확실히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지금 주택 가치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손절장은 현재 수준에서 2024년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고질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올해의 주요 위험은 뉴질랜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안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SB의 이코노믹 위클리에 따르면 마크 스미스 선임 경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정책금리 인하는 올해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ASB는 중앙은행 RBNZ이 올해 8월 현재 5.5%인 공식 현금 이자율 OCR을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2024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크며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주요 위험 중 일부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데이터를 관찰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시크스 엠플로이먼트 대시보드에 따르면 12월 뉴질랜드에서 구인 광고된 일자리 수는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 37% 감소와 제조와 운송 및 물류에서 33% 감소, 소매 및 소비재 33% 감소의 연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채용 공고 감소폭이 큰 지역으로는 타라나키가 41%, 웰링턴 32%, 마나와투 31% 감소했으며 12월 구인 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인포메트릭의 CEO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브래드 올슨은 뉴스허브의 구인 광고가 2022년에 높은 상황에서 후퇴했지만 현재는 코비드19 이전 수준보다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올슨은 구인 광고가 이제는 훨씬 더 위축적인 지점에 있으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구인 광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오리 왕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만나 전국 회의를 앞두고 수일 전에 회동했습니다. 부타타우 테 휴이티아, 부타타우 테 웨로웨로 7세는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과 마오리 개발장관 타마 포타카 그리고 2년 동안 수립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지난 월요일 아침에 만났습니다. 총리 대변인은 이 회의는 지난해부터 계획됐으며 지난 2년간 수립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케인기 탕가는 토요일에 계획된 전국 회의를 소집했으며 케인기 탕가와 타이누아 2위에 따르면 3천여 명의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된다면서 전국 각지 2위들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라보당과 그린당 그리고 테파티 마오리의 의원들은 모두 1월 20일에 나르하와 히아의 투랑가와의 마리아에서 개최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회의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지난해 말 마오리 왕은 정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이위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는 왕실 성명인 테파키오 마타리키를 발표했습니다. 테파키오 마타리키는 킹기탄가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대의 왕실 선언이며 이것은 회의가 티칸가에 따라 이끌리는 코레로와 와난가를 통합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녹색당 의원 골리즈 가흐라만과 관련된 좀도둑 혐의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녹색당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오클랜드 의류 소매업체인 스코티즈 부티크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의혹이 표면화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가흐라만은 아직 어떤 주장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스코티즈 부티크도 혐의 관련된 언급을 언론에 거부했습니다. 스타프에 따르면 웰링턴 매장 상점 주인인 멜라니 스미스는 해당 업체에 관련 불만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름이 가흐라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프는 스미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그러나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23년 10월 26일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뉴스오브에 확인했습니다. 6월 이후 새로운 총기 등록소에 10만 개 이상의 총기가 등록됐습니다. 2028년 중반까지 약 23만 5천 명의 총기 소지자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총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탭타리 프레카 총기안전청 임원이사 안젤라 브라지어는 면허 소지자의 약 10%가 등록했으며 남섬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지어는 등록소 목표는 총기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불법 활동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난된 총기의 판매 및 구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등록부는 경찰이 범죄자가 사용하는 총기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총기류 공급업체 소유주인 돔페리는 많은 면허 보유자들이 2028년에 제도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총기 등록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웰링턴 시민들은 내일부터 물 사용 제한이 레벨 2로 전환되면서 물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노후된 파이프로 인해 거의 절반 이상의 물이 누수로 손실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역에는 3,000개 이상의 누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화가 난 주민들의 표시나 시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단체인 웰링턴 워터는 현재 지역 자치단체의 자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들은 수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면 10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변인 찰스 바커는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큰 누출을 우선적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 워터는 현재 야외 물 사용에 대한 단수 가능성이 76%라고 밝혔으며 사람들에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물을 절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웰링턴시의 시의회가 누출을 수리하기 위해 웰링턴 워터에 200만 달러 추가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토리 와나우 시장은 문제가 여전히 시위의 최우선 과제지만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물 사용 제한은 남쪽 와이라 라파와 픽턴, 킨스타운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물서비스 산업기관인 워터 뉴질랜드는 여름 동안 더 건조한 기후와 오래된 인프라에 직면한 상황에서 물을 절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코비드19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5번째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8,040명으로 하루 평균 1,146명이 보고돼 5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사정 기준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24명이며 이 중 6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도 7일 연속 평균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월 7일 끝나는 주부터 ESR 폐수 감시 결과와 폐수에서 하루 1인당 전국 평균 859만 개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봄 중반에 관찰된 수치의 3배이며 12월에 기록된 어떤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오클랜드는 마누카우와 오클랜드 센트럴, 와이테마타 카운티에서 2,766건의 활성 사례가 보고되는 등 5차 유행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학자인 마이클 베이커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놀랍지 않으며 지난 12월 뉴스허브에 우리는 5번째 감염 물결의 한가운데에 있고 또 다른 하위 변종 JN1의 도착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N1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빠르게 가장 흔한 바이러스 변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종입니다. 테와투오라는 뉴스허브의 무료 RAT가 2024년 2월 말까지 대중이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01전입니다.